우리 식구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오늘도 황혼의 법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70세의 작은 카페를 시작하신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 올렸는데요. 아직 작은 채널이라 조회수도 많지 않고 댓글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서로 용기를 주고받는 날이 오겠죠. 오늘부터는 매주 월요일을 새 출발 월요일로 정했어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이야기로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첫 번째 새 출발 월요일의 주인공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65세의 38년간의 은행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신 후 처음엔 무료하고 허전한 나날을 보내셨는데 우연한 계기로 시작한 작은 텃밭 하나가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동네 전체가 변하고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5세의 새로운 시작,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식구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황혼의 법 가족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희망찬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철민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은퇴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철민 할아버지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하던 중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자투리 땅을 지나가다가 한 할머니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봤어요. 처음엔 뭘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작은 땅에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걸 기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스럽게 돌보셨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뭔가에 푹 빠져있는 모습이 일주일 정도 멀리서 지켜보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할머니, 뭘 기르고 계세요? 아이고, 이거요? 그냥 심심해서 채소 좀 키우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박영자 할머니. 올해 71세셨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작은 텃밭이라도 해보자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박영자 할머니도 철민 할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고 처음에는 TV 보고 청소하고 그게 전부였는데 이걸 시작하고 나서는 하루가 짧아요. 철민 할아버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나도 뭔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철민 할아버지는 매일 그 자리를 지나가며 박영자 할머니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철민 할아버지, 올해 68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부인 김순덕 할머니와 함께 살고 계세요. 철민 할아버지는 27세에 지방은행에 입사해서 3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평생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어요. 대출, 예금, 이자, 계산 매일이 똑같은 업무의 연속이었죠. 2022년 3월 정년퇴직을 맞으셨어요.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오고 경제적으론 큰 걱정이 없었죠.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출근 안 해도 되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두 번째 달부터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38년 동안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철민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랬어요. 아침 7시에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뉴스 보고 산책 1시간 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잠자리에 들기 정말 무료했어요. 이게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은퇴 생활인가 싶고 뭔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철민 할아버지는 다시 그곳을 찾아갔어요. 박영자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도 혹시 작은 공간이라도 빌려서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환영이에요. 혼자 하니까 외로웠는데 같이 하시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2평 남짓한 작은 텃밭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38년 동안 사무실에서만 일하다가 흙을 만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박영자 할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씨앗 뿌리는 방법, 물 주는 주기, 잡초 제거하는 방법. 할머니가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마치 새로운 선생님을 만난 기분이었죠. 첫 작물은 상추였어요. 씨앗을 뿌리고 매일 물을 주면서 기다렸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텃밭에 나가서 확인했어요. 싹이 나왔나, 얼마나 자랐나. 하지만 첫 시도는 실패였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씨앗이 썩어버린 거예요. 정말 실망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건가 싶고 박영자 할머니가 위로해 주셨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몇 번 실패했어요. 다시 해보면 돼요. 두 번째 도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인터넷으로 상추 키우는 방법도 찾아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책자도 사서 읽었어요. 드디어 작은 상추 싹들이 올라왔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내가 뿌린 씨앗에서 생명이 나오다니. 38년 은행 생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이었어요. 한 달 반 후 첫 수확을 할 수 있었어요. 작지만 싱싱한 상추를 직접 따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집사람한테 내가 키운 상추야 하면서 자랑했죠. 정말 뿌듯했어요. 부인 순덕 할머니도 깜짝 놀라셨어요. 여보가 이런 걸 할 줄 몰랐는데 상추도 정말 맛있고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얼굴도 밝아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이, 그 맛을 본 철민 할아버지는 욕심이 났어요. 이번엔 고추도 심어보자. 토마토도 해보자. 점점 작물의 종류가 늘어갔어요. 하지만 공간이 부족했어요. 2평으로는 여러 가지를 키우기 어려웠거든요. 더 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박영자 할머니가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구청에서 시민들에게 텃밭을 분양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시지. 그래요? 철민 할아버지는 바로 구청에 문의했어요. 운 좋게 20평짜리 구에 하나를 분양받을 수 있었어요. 연간 1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가을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0평 텃밭에서 정말 많은 채소가 나왔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 깨십, 무, 배추. 우리 부부가 먹을 양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철민 할아버지는 남은 채소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아파트 이웃분들께 드렸어요. 직접 키운 거라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채소를 받아간 이웃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3층 김정수 할아버지가 첫 번째였어요. 은퇴하고 나서 정말 할 일이 없었는데 철민 씨 보니까 저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곧이어 5층 박미영 할머니, 6층 최동식 할아버지도 합류하셨어요. 어느새 우리가 10명이 넘게 되었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생겼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을 함께 농사대회로 정했어요. 구청에 문의해서 100평 규모의 공동 텃밭 부지를 확보했어요. 10명이서 나누니까 한 사람당 5만 원이에요. 2023년 봄, 본격적인 공동체 텃밭이 시작되었어요. 여름이 되자 100평에서 나온 채소로 10가구가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었어요. 너무 많이 나온 채소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독거노인 20가구에 매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2023년 가을, 이들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렸어요.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고 철민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멘토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2024년 3월, 철민 할아버지는 노원구청으로부터 도시농업 전문가로 위촉되었어요. 38년 동안 은행에서 일할 때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해 여름까지 철민 할아버지가 멘토링한 결과 새로운 텃밭 공동체가 5곳 더 생겼어요. 참여자는 총 150명을 넘어섰어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도시농업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시청에서 표창도 받으셨어요. 지금 철민 할아버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텃밭으로 출근해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수확할 것들을 체크하고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은퇴했는데 더 바빠졌네요. 오전에는 직접 농사일을 하시고 오후에는 초보자들을 가르치거나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과 상담을 해요.
매주 10명 정도는 상담을 해드려요. 다들 저처럼 무료하던 분들이에요. 저녁에는 하루 수확한 채소로 순덕 할머니와 함께 요리를 해요. 집사람도 요리에 재미를 붙이셨어요. 우리가 키운 재료로 만드는 음식이 제일 맛있대요. 건강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매일 텃밭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혈압약도 줄이고 무릎도 덜 아프고 경제적 효과도 컸어요. 채소값이 장난 아니게 비싼데 우리가 키운 걸로 거의 해결되니까 장보기 비용이 확 줄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변화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뭐가 자랐을까? 수확할 게 있을까? 삶에 활력이 생겼어요. 철민 할아버지의 꿈은 더 커지고 있어요. 내년에는 도시농업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키운 채소를 이웃들께 판매도 하고 가공식품도 만들어 보고. 우리 식구들 어떠셨나요? 65세에 시작한 작은 텃밭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실 철민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주 작은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2평짜리 자투리 땅에서 상추 몇 포기 키우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작은 시작이 개인의 삶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지역사회까지 바꾸는 큰 힘이 되었어요. 은퇴 후 무료함과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뭔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 것 같고, 특히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더 심하실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사회적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니까요. 내가 뭘 해야 하지?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철민 할아버지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꼭 텃밭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배움, 새로운 만남,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도 없고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어요. 철민 할아버지도 처음엔 그냥 뭔가 키워보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시작만 하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철민 할아버지도 박영자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더 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65세든 70세든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어요. 오히려 은퇴 후에는 젊을 때와 다른 장점이 있어요. 경제적 부담이 덜하고 시간이 충분하고 무엇보다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철민 할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38년간 쌓은 조직 관리 능력과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분야에서 쌓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경험들이 새로운 도전에서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이런 새로운 도전을 생각 중이에요. 철민 할아버지처럼 저도 변화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꿈들이 모이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이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요. 저는 이런 걸 시작했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극복했어요. 이런 경험담들이요. 아직 작은 채널이라 댓글이 많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이런 희망찬 이야기들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주변에 은퇴 후 무료에 하시는 샵, 새 출발 월요일 65세 은퇴 후 도시농업으로 인생 2막을 연 이철민 할아버지, 우리 식구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오늘도 황혼의 법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70세의 작은 카페를 시작하신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 올렸는데요. 아직 작은 채널이라 조회수도 많지 않고 댓글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서로 용기를 주고받는 날이 오겠죠. 오늘부터는 매주 월요일을 새 출발 월요일로 정했어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이야기로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첫 번째 새 출발 월요일의 주인공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65세의 38년간의 은행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신 후 처음엔 무료하고 허전한 나날을 보내셨는데 우연한 계기로 시작한 작은 텃밭 하나가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동네 전체가 변하고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5세의 새로운 시작.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식구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황혼의 벗 가족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희망찬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철민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철민 할아버지, 올해 68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부인 김순덕 할머니와 함께 살고 계세요. 철민 할아버지는 27세에 지방은행에 입사해서 3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평생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어요. 대출, 예금, 이자, 계산 매일이 똑같은 업무의 연속이었죠. 2022년 3월 정년퇴직을 맞으셨어요.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오고 경제적으론 큰 걱정이 없었죠.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출근 안 해도 되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두 번째 달부터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38년 동안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철민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랬어요. 아침 7시에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뉴스 보고 산책 1시간 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잠자리에 들기 정말 무료했어요. 이게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은퇴 생활인가 싶고 뭔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30, 500 우연한 계기. 그런데 은퇴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철민 할아버지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하던 중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자투리 땅을 지나가다가 한 할머니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봤어요. 처음엔 뭘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작은 땅에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걸 기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스럽게 돌보셨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뭔가에 푹 빠져있는 모습이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할머니, 뭘 기르고 계세요? 아이고, 이거요? 그냥 심심해서 채소 좀 키우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박영자 할머니, 올해 71세셨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작은 텃밭이라도 해보자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철민 할아버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나도 뭔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철민 할아버지는 다시 그곳을 찾아갔어요. 박영자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도 혹시 작은 공간이라도 빌려서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환영이에요. 혼자 하니까 외로웠는데 같이 하시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2평 남짓한 작은 텃밭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38년 동안 사무실에서만 일하다가 글을 만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박영자 할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씨앗 뿌리는 방법, 물 주는 주기, 잡초 제거하는 방법. 할머니가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마치 새로운 선생님을 만난 기분이었죠. 첫 작물은 상추였어요. 씨앗을 뿌리고 매일 물을 주면서 기다렸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텃밭에 나가서 확인했어요. 싹이 나왔나? 얼마나 자랐나? 3주 후 드디어 작은 상추 싹들이 올라왔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내가 뿌린 씨앗에서 생명이 나오다니. 38년 은행 생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이었어요. 한 달 반 후 첫 수확을 할 수 있었어요. 작지만 싱싱한 상추를 직접 따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집사람한테 내가 키운 상추야 하면서 자랑했죠. 정말 뿌듯했어요. 부인 순덕 할머니도 깜짝 놀라셨어요. 여보가 이런 걸 할 줄 몰랐는데 상추도 정말 맛있고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맛을 본 철민 할아버지는 욕심이 났어요. 이번엔 고추도 심어보자. 토마토도 해보자. 점점 작물의 종류가 늘어갔어요. 가을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이평 텃밭에서 정말 많은 채소가 나왔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 깨시. 우리 부부가 먹을 양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철민 할아버지는 남은 채소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아파트 이웃분들께 드렸어요. 직접 키운 거라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채소를 받아간 이웃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 땅에 자리가 더 있나요? 씨앗은 어디서 사나요? 3층에 사시는 김정수 할아버지가 첫 번째였어요. 은퇴하고 나서 정말 할 일이 없었는데 철민 씨 보니까 저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곧이어 5층 박미영 할머니도 합류하셨고 6층 최동식 할아버지도 참여하셨어요. 어느새 우리가 10명이 넘게 되었어요. 처음엔 혼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생겼어요. 철민 할아버지는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박영자 할머니는 씨앗과 모종 구입을 맡으셨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을 함께 농사데이로 정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농사도 짓고 정보도 공유하고 겨울이 오기 전 이들은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자투리 땅으로는 부족해서 동주민센터에 문의해서 더 큰 텃밭 부지를 구했어요. 100평 정도 되는 땅을 임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구청에서도 도시농업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2023년 봄, 본격적인 공동체 텃밭이 시작되었어요. 각자 10평씩 분할해서 관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와 쉼터도 만들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먼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공동체로 발전할 줄. 텃밭 공동체가 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건강의 변화였어요. 매일 텃밭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혈압약도 줄이고 무릎도 덜 아프고.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였어요. 아파트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이웃분들과 이렇게 가까워진 건 처음이에요. 텃밭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세 번째는 경제적 효과였어요. 채소값이 장난 아니게 비싼데 혹시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이런 새로운 도전을 생각 중이에요. 철민 할아버지처럼 저도 변화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꿈들이 모이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이런 희망찬 이야기들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30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살던 부부의 놀라운 화해 이야기를, 금요일에는 70세의 새로운 사랑을 찾으신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행복한 금요일에는 여러분이 댓글이나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신다면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식구들 건강하시고 철민 할아버지처럼 작은 용기 내어서 새로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분명히 좋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